자, 이번에는 우리 전산세무 1급 교재 98페이지, 코드 번호는 1288번이고요. 네, 문제 5번 법인세 실무. 모두 전자는 전자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다.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해서 재무회계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해서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하시오. 회사 선택 시 유의하고 보통은 이렇게 5문제가 나오지만 6문제도 나올 때도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작성 대상 서식은 선급비용 명세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법인세 가대표준 세액 조정 계산서 및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다 우리가 해봤던 거네, 그지? 1번 다음 자료는 단기 보험료 자료 일부이다.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조정 각 건별로 한다. 앞에서도 우리 풀어봤지만 전기 이전에 발생해서 이번 연도에 종료되는 거는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 선급비용 명세서에는 조정 등록을 해줘야지. 조정 등록은 전년도에 선급비용 가소 잡아서 입금 산입했으면 이번 연도에는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고, 예, 전년도에 송급비용을 가대 잡아서 전년도에 송금 산입했으면 이번 연도에 무조건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보험료 내역이 나왔는데 대표자 종신보험 PCA 생명 납입액 400만 원 2022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 1년 단위 갱신 상품이고 비고를 보니까 대표자 사적 보험료를 회사에서 대납 전액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했대요. 이거는 누가 내야 될 걸? 대표자가 내야 될 걸 회사가 내준 거니까 이건 무조건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상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력할 필요 없어. 이거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그냥 조정 목록 들어가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이 해주는 거 이거는? 이해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응. 공장 하재보험 예, DGC 하재 240만 원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장부의 선급비용으로 20만 원 계상을 했고 예, 본사 자동차 보험 ABC 하재 210만 원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예, 전액 보험료 판매비와 관리비로 예, 처리를 했고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료 을표 예, 선급비용이 금액이 여기 양수로 나왔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입금산입이나 송금부사 했었다는 뜻이에요. 그치? 전년도에 입금산입이나 송금부사 했으면 이번 연도 무슨 산입? 송금산 유보 감소입니다. 전기본 선급비용 80만 원이 단기의 송금 기록 시기가 도래하였다. 만약에 이 80만 원이 그 뭐지? 이번 연도에 더 도래하는 게 아니라 내년까지 도래하는 거라면 그러니까 이번 연도 12개월치하고 다음 연도 6개월치하고 18개월치가 있다면 18개월치 중에 12개월치만 송금산이 유보 감소예요. 나머지 6개월치는 다음 연도 또 넘어가야 돼. 그렇게 나올 때도 있어 이게. 이해할까요? 요 80만 원이 금방 얘기했죠. 이게 80만 원이 다 이번 연도에 기록되니까 다 송금산이 해주면 되는데 이 80만 원이 만약에 18개월 나눠주면 안 떨어질 것 같다. 16개월? 이게 만약에 이 80만 원이 16개월치다. 그러니까 내년 4월 달 거까지다. 내년 4월 달 거까지. 그 80만 원을 16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이번 연도 12개월 하면 60만 원만 송금산 유보 감사하고 나머지 20만 원은 다음 연도 가서 2024년, 2024년이 아니지 2023년 가서 송금산 또 유보 감사 일어나는 겁니다. 선급 비용은 이게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연도까지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자동조정적 오류, 재고단 평가 증감, 선급비용 가대가소, 대손촌 한도초과, 단기 미수이자 얘네들은 다음 연도 또는 차기 이후 연도에 반대 세무조정으로 제거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 법인 조정 탭에
과목별 세무조정에 중간에 성급비용 명세서 들어가셔서 대표자가 쓴 거는 여기다가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무슨 등록? 조정 등록 들어가셔서 과목란에다가 다 뜨는 게 아니라 이제 직접 입력으로 과목란에 대표자 종신보험 금액이 400만 원 송금불산입 상여 처리해 주시고 대표자가 내야 되고 회사가 대신해 준 거니까 그 다음에 그러고 보니까 얘가 비용 처리해서 송금불산입 상여인데 얘를 전부 다 선급 비용 처리했으면 무슨 비용 처리했으면 선급 비용 처리했으면 그러면 예, 그러면 이번 연도에는 세무조정 따로 할 필요 없겠다. 원래 이게 대표자가 내야 되고 회사가 대신 내주면 업무보강 가지급금이야 따지면. 그러니까 선급 비용 처리한 거나 가지급금 처리한 거나 자산이니까 이번 연도에 해결 처리할 필요 없는데 다음 연도 가서 또 보험료 잡으면 다음 연도 가서 무슨 불산이 송금? 불산입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 그 다음에 공장 하재보험 선급보험료고요. 거래 내용은 공장 하재보험. 거래처가 DGC 하재. DGC 하재. 시작일은 2022년 2월 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지급액이 240만 원. 선급비용은 얼마만 잡았대 회사가? 20만 원만. 원래 얼마 잡아야 되는데 20만 3,835원 잡아야 되는데 20만 원만 잡았으니까 선급비용은 3,835원 덜 잡은 거예요. 그지 가소. 선급비용을 덜 잡았다는 얘기는 보험료가 가대돼 있다는 얘기야. 가대돼 있는 만큼 이익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급보험료, 본사 자동차 보험, ABC 화재, 2022년 8월 1일부터 2023년 7월 31일까지 210만 원 주면서 전부 다 보험료라고 처리했기 때문에 선급비용 하나도 안 잡은 거예요. 그지? 이해갈까요? 회사 계산에 선급비용 넣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그 선급비용 안 잡은 만큼 보험료가 가계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 줄어 있기 때문에 무슨 산입? 입금? 산입이 되는 거예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직접 입력으로 공장 하재보험 3,835원 입금 산입 유보 발생 선급 비용이랑 자산의 차이를 가져오니까 그 다음에 본사 자동차 보험 121만 9,726원 입금 산입 유보 발생 요 두 가지는 다음 연도 가면 전부 다 무슨 산입? 송금 산입 유보 감소입니다. 다음 연도에 다 종료가 되니까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전기 선급 비용이 있다는 거지, 그치? 전기 때 송금 불산입이나 입금 산입 했던 거니까 단기 때는 무슨 산입? 송금 산입이죠. 조정 등록 눌러서 송금 산입이 입금 불산입에 전기 선급 비용 가소계상에서 전년도에는 입금 산입했는데 이번 연도에는 입금 불산입 또는 송금 산입하는 거고요. 금액은 8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유보 감소 됐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저장하시고 종료하시고
두 번째, 다음 자료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재고자산별로 각각 세무 조정하시오. 다음 모든 금액은 단위당 단가로 한다. 제품 간은 10개, 신고는 선의선출법, 평가는 총평균법, 장부상 평가, 총평균법, 후유선출법, 선의선출법 나왔고, 그 신고는 무슨 법에다가 평가를 무슨 법 바꾸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임의 변경이네, 그지? 여기까지만 보면 임의 변경인데 여기서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뭐 이번 연도에 총평법으로 제대로 신고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품 나는 20개, 신고도 총평법, 평가도 총평법이니까 이거 맞는 거고, 원재료는 15개인데 신고도 후유선출법, 평가도 후유선출법이니까 맞는 겁니다. 예. 근데 요 밑에 보니까 회사는 사업 개시 후 2014년 1월 2일에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즉시간에 세무서장에 제출하였다. 그러니까 일단 신고는 2014년 1월 2일 날 최초 신고한 거네, 그지? 제품, 제공품, 원재료 모두 무슨 법으로?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대요. 신고 방법은 다 총평균법, 원래는. 두 번째, 2022년 9월 10일 제품 가액 평가 방법을 무슨 법으로? 선의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대요. 그럼 이거 날짜 맞춰서 신고한 거네, 그지? 사업연도 종료일 몇 개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변경 신고거든요. 그래서 9월 말까지 변경 신고하면 적법한 변경 신고고, 예, 그 10월 1일 이후가 되면 이번 연도까지는 임의 변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 2번은 적법하게 신고한 거예요. 신고는 적법하게 했어, 그지? 근데 평가를 무슨 법으로? 결국은 임의 변경이네. 신고를 선의선출법 했으면 평가도 선의선출법 해야 되는데, 그지? 신고는 선의선출법하고 평가는 총평법 했기 때문에 결국 임의 변경이고. 3번 2022년 10월 20일 원재료의 평가 방법을 후유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대요. 10월 21일이면 기한 후 변경 신고네. 그지? 그 이번 연도까지 원래 무슨 법 적용해야 되는데 총 평균법 적용해야 되는데 후유선출법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이것도 무슨 변경? 임의 변경이 되는 겁니다. 9월 30일까지 변경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의 변경. 그러면 신고일도 당초에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 2014년 1월 2일 신고 방법 총평법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필기가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필기하시고, 그러면 과목별 세무조정에 위에서 여섯 번째인가? 다섯 번째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 들어가셔서 예. 제품은 날짜 맞춰서 그 변경 신고한 거지. 그래서 여기 신고일을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 2022년 9월 10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법으로? 선출법으로 변경 신고했는데 또 평가는 무슨 법으로? 총평법 하는 바람에 안 맞다 이런 얘기고, 제공품은 그 전에 신고한 날짜가 2014년 1월 2일, 1월 2일. 그 전에 신고도 총평균법, 평가도 총평법이니까 차이가 없는 거고. 원재료는 변경 신고를 10월 20일 날 했어요. 그지? 9월 말일까지 했으면 여기다가 신고한 날짜 넣어주면 돼. 근데 9월 말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전에 적법하게 신고한 날짜 2014년 1월 2일. 2014년 1월 2일에는 이제 무슨 법으로 신고는? 총평균법으로, 그지? 그지? 근데 회사가 무슨 법으로 평가했어? 후유선출법으로. 시험에서는 분명 규격 단위 수량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문제에서 수량이 나와서 코드는 F2 눌러서 제품 10개. 회사가 계상한 거는 총평균법, 그죠?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 단가는 2,000원.
2,000원. 그래서 회사평가액은 2만 원인데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선의선출법. 선의선출법 1,800원. 18,000원이고 여기다가도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원래가. 여기가 선의선출법인데 무신고시나 무슨 변경시. 얘 임의 변경이니까 사실은 여기도 1,800원이고 여기도 1,800원 넣어줘야 되겠네. 그지? 원래 넣어주면 둘 중에 큰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이 결국 18,000원입니다. 18,000원하고 회사가 평가한 총평법하고 비교하니까 회사가 재고자산을 많이 잡았어요. 그지? 그지? 많이 잡았으니까 내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이? 송금 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재고자산 평가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F2 눌러서 제공품 20개, 신고도 총평후법, 평가도 총평후법, 장보상 평가액은 단가가 1,500원, 신고도 총평후법 1,500원, 차이가 없는 거죠. 그죠? 얘는 임의 변경 아니니까 여기 선의선출법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이제 무신고했거나 임의 변경 시. 그 다음에 원재료, F2 눌러서 원재료 15개, 회사가 평가한 방법은 후의선출법 1,200원, 18,000원이고, 얘도 지금 그 원재료도 임의 변경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세법상 신고한 방법은 총평유법 1,000원. 그 다음에 FI, F5는 무신고했거나 임의 변경 시 선의선출법, 선의선출법은 900원. 그러면 당초에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인 15,000원과 무신고시 평가 방법의 선의선출법 13,500원 비교하면 둘 중에 큰 금액은 당초에 적법하게 신고한 방법 15,000원이고 이거 총평유법이고 이 금액을 회사 계상액 후입선출법하고 비교하니까 여기도 회사가 세법보다 자산을 많이 잡았네. 그지? 재고된 평가증. 그래서 내려줘야 되니까 무슨 산입이? 손금 산입이 나오는 거예요.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따로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제품, 감옥란의 제품, 송금산입이 입금불산입에 송금산입 입금불산입의 제품, 평가증 2,000원, 송금산입 유보발생, 원재료, 평가증 3,000원, 송금산입 유보발생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제공품은 자동으로 안 떠. 제공품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제공품을 직접 쳐주셔야 되고요. 재고자산은 자동 조정 쪽 오르다 보니까 얘네들이 다음 연도 가면 다 무슨 산입이? 입금 산입이 나오는 겁니다. 저장하시고 종료하시고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기계장치를 고정상 등록 메뉴에 등록하고 미상각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를 작성해서 세무 조정하시오. 감가상각 계상자산은 기계장치에 자산명의 부품 검수기 취득연월일 취득가액 전기말 감가상각 2개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에 경비 구분은 제조. 회사는 감가상각법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계장치 내용연수는 5년으로 가정하고 기계장치는 신고하지 않으면 정례법입니다. 건축물하고 무형자산은 신고도 정례법, 무신고도 정례법. 그치? 그 다음에 그 외의 유형자산은 대부분이 신고는 정례법과 정례법 중에 선택이지만 무신고하면 정례법이고요. 두 번째, 수선비 계정에는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러면 자본적 지출이니까 자산 처리해줘야 되잖아, 원래는. 근데 수선비라는 비용 처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기, 직상각, 의지라고 합니다. 600만 원 미만이면 단기, 직상각, 의지 안 들어가. 600만 원 이상이라서 단기, 직상각, 의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기직상과 의제에 들어가면 회사계상액에 포함하고 세법상 취득원가에 포함해서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 해줘야 되고요. 참고로 소액수선비인 600만 원 미만 또는 전년도 세법상 장부가액의 5% 미만인 경우 이걸 우리가 소액수선비를 하고, 소액수선비는 단기 즉상과 의제 특례에 해당해서 단기 비용 계산 시 시부인 계산 없이 송금 인정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600만 원 미만짜리 문제냐 600만 원 이상짜리 문제냐에 따라 달라져요. 당사는 감면법인으로 2022년 기속 감면세액은 127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감면세액 범위 내에서 감가상각 시 시인 부족액을 송금상 유고 발생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우리 감가상각 의제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이라서 장부에 비용 계상한 것만 송금 인정하지만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 나중에 그 이중으로 절세 효과를 노리고자 고의적으로 감가상각 안 하면 세법상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손금에 산입하는 거 우리가 감가상각 의제액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자료 보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의 을표에 감가상각비 기계장치 마이너스 250만 원, 기말이 마이너스 380만 원, 요걸 봐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면 법인세에 감면받는 법인으로 시인 부족액에 대해서 요만큼 송금 산입이 돼 있다는 얘기야, 유보 발생. 전기 이전에. 감가상각 의제 누계액이 이만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 감가상각 의제 누계액이 이미 38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감가상각비 조정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 감가상각비 조정에 고정자산 등록 들어가셔서 기계장치는 206번, 자산 코드는 1번, 자산명은 부품 검수기, 실행연호일은 2020년 2월 15일 정률법이고, 취득원가는 8천만 원, 전기말 상각누계액은 4천만 원, 단기중 취득 및 단기 증가 없고, 일부 양도 매각 폐기 없고, 단기직상과 의제, 단기직상과 의제가 1,000만 원 있죠. 단기직상과 의제가 1,000만 원 있어요. 1번 자료에 양가로 2번 1,000만 원 있고, 당사는 감면법인으로 2022년 기소 감면세액은 1,27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 전기말 부인누계액은 없고, 얘는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라서 전년도까지 380만 원을 그 세법상 상각 범위액보다 적게 상각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을 무슨 산이 마이너스 나왔다는 얘기는 송근산이 했다는 얘기예요.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면서 을표는 소득처분 중에서 유보나 마이너스 부분과 관련한 서식인데 플러스 유보, 입금산입이나 송금물산입은 양수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보, 송금산입이나 입금물산입은 음수로 여기 입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 세모 표시, 앞에 세모 표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앞에 세모 표시 나온 것도 마이너스의 의미예요. 그 전기말까지 의제상각 누계액이 380만 원입니다. 380만 원. 여기 넣을 때는 양수로 넣어줬던 것 같아요. 양수로. 그러면 한번 맞는지 볼까? 취득원가가 이게 8천만 원이고 정률법이다 보니까 8천만 원이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이 4천만 원 빼주면 장부상 미상각자리액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인데 단기직상각 의제는 취득원가에 넣어야 되는데 안 넣은 거니까 더해주고 의제상각 누계액은 이미 상각했다고 보는 거니까 빼주고 그래서 세법상 미상각자액이 4,620만 원 나온 거예요. 내가 거기 마이너스 나와 있다고 해서 여기 마이너스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연수는 5년, 상각률이 0.451, 전기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12개월, 그 다음에 500번째 제조원가 해서 5,083만 6,200원을 상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법상.
여기 아니구나. 내 잘못 봤구나. 세법상 2천, 미안해요. 세법상 2천 83만 6,200원에 상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회사 계상액이 얼마 잡혀 있어? 1,083만 6,200원 잡혀 있죠. 왜 이렇게 잡혀 있냐면 단기익상과 의제 때문에 그래. 이것까지 반영한 거야. 단기익상과 의제도 이번에도 감가상각 한 거로 보는 거잖아. 취득하자마자, 그지? 어? 그러니까 지금 단기익상과 의제하고 회사 계상액하고 합쳐서 2,083만 6,200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회사는 실제 얼마 상각했지? 1,000만 원. 여기 1,000만 원 아니구나. 1,000만 원. 1,000만 원 상각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계상액에 사용자 수정 눌러서 1,000만 원. 그럼 결과적으로 83만 6,200원 덜 상각한 거예요. 그지? 그럼 83만 6,200원 덜 상각한 금액을 단기의제 상각비에 넣어주셔야 돼. 83만 6,200원. 감가상각 의제액 세무조정은 회사 계상 상각비, 단기익 상각 의제, 손상차손, 전기요금 손실. 회사가 계상한 상각비는 1,000만 원이고 단기익 상각 의제가 1,000만 원 있으니까 회사 계상액은 2,000만 원이고 세법상 한도는 2,083만 6,200원입니다. 세법상 한도가 2,083만 6,200원. 시행부조객이 그러면 한도 미달액 시행부조객이 83만 6,200원 나오는데 원래 시행부조객은 원칙은 감가상각은 결산 조정이다 보니까 장부의 비용 계상한 금액 범위 내에서만 송금 인정하는데 그 원래 시행부조객은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원칙은 예외적으로 법인세 감면받는 법인이 세법상 한도액보다 미달하게 상각하면 그 미달액을 이미 상각한 거로 보고 손금에 산입해라. 이거 우리가 감가상각 의제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 의제액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단기의제 상각비를 직접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한도 초과하는 금액은 여기다 안 넣어줘도 자동으로 잡히는데 감가상각 의제액은 내가 직접 넣어줘야 돼요. 전체 양도일자, 전체 폐기일자, 업종은 없고 저장 버튼 없으면 자동 저장이고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조정에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로 들어가셔서 불러오기. 여기는 우리가 추가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불러오기 하면 끝이죠. 세법상 상각범위액이 2,083만 6,200원인데 회사 계상 상각액이 2,000만 원이니까 한도에 미달하는 83만 6,200원을 단기 의제 상각액으로 보고 송금에 산입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감가상각 의제액은 여기도 안 뜨네 또 자동으로. 송금 산입에 내가 직접 넣어줘야 되겠네요. 감가상각 의제액이 안 나오네. 직접 넣어줘야 되겠네, 직접. 직접 입력으로 송금 산입에 감가상각 의제액 83만 6,200원 송금 산입 유보 발생했다가 나중에 이제 감가상각 잡으면 그때 가서 이제 송금 불산입이 나오겠죠. 됐을까요? 여기까지 됐고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명세서만 작성하면 되고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작성하라고 그러면 그냥 가서 불러오기 저장하시면 됩니다. 하라고 나오면 지금은 하라는 얘기 없어요. 그지? 4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하시오. 수익금액 조정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품 및 제품 매출 관련 조정사항은 없다. 상품 매출액은 15억 원, 제품 매출액은 19억 원, 전체 34억 원이고 34억 원 속에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 5억 원 포함되어 있고요. 상품 및 제품 매출 관련 조정사항은 없다는 얘기는
기업회계상 수익금액과 법인세법상 수익금액이 일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일치한다. 그지?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조정이 있었겠지. 그지? 현물접대비. 현물접대비 내용은 다음 것 같다. 원가 450만 원, 시가 600만 원인데 현물접대비는 우리 시가 가지고 하죠. 시가. 시가 600만 원에 부가세 60만 원에서 660만 원 하고 원가 450만 원에 부가세 60만 원 해서 510만 원 하고 둘 중에 큰 거면 660만 원입니다. 이미 510만 원이 접대비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접대비에 150만 원만 더 추가하면 되고 근데 지금 접대비로 돼 있지 않으니까 아예 간고선전비 판매비와 관리비 660만 원 추가로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접대비에 510만 원 돼 있으면 접대비에 150만 원만 추가해주면 되는 거고 이해할까요? 장부상 접대비 내역은 다음과 같다. 3만 원 초과. 3만 원 초과는 법정 적격 증빙 수취해야 되는데 법인카드 사용한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가 1,500만 원, 제조용비가 2,100만 원. 여기는 법정 적격 증빙 갖췄고 임직원 카드를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으로 봐요.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가 200, 제조용비가 300. 3만 원 이하는 25만 원, 40만 원인데 얘네들은 영수증을 수취하던 적격증빙 수취하던 상관없죠. 그지? 3만 원 이하는. 공리후생비 계정에 접대비 800만 원이 계산되어 있고 이는 전에 지출건당 3만 원 초과 금액이며 법인카드로 결제되었고 법인 신용카드 등 미사용에 대한 세무조정은 합계금액으로 하나의 세무조정으로 하래요. 그러면 우리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셔서 암호별 세무조정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 가셔서 불러오기. 그럼 법인세법상 수익금이 34억 불러왔는데 이 34억 중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수익금액이 얼마 있어요? 매출액이 5억 원 있고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그 현물접대비 510만 원이 여기가 접대비라고 돼 있다면 그럼 이 접대비 판매비 관리비 속에 510만 원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어? 이해 갈까요? 그런 경우는 시가와 원가와의 차이인 150만 원만 추가로 여기 접대비에 더 넣어주면 되는데 이해 가시죠? 근데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으니까 광고 선전비라고 돼 있으니까 그러면 접대비 계상액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옆에 세 번째 칸에다가 F2 눌러서 광고 판매비와 관리비 광고 선전비 660만 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선물 접대비는 법정 적격증명을 요하지 않습니다. 선물 접대비는 그리고 또 무슨 비 있어요? 복리 후생비 그지? F2 눌러서 복리 후생비 판매비와 관리비 접대비 800만 원이고 이 800만 원은 전부 다 얼마 초과한 금액인데 3만 원 기준금액 초과액이 일반 접대비는 3만 원 경조사비 접대비는 20만 원 3만 원 초과한 금액이 800만 원인데 전부 다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까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접대비 제조원가가 전체가 3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2,400만 원이죠. 접대비 3만 원 초과하는 금액이 2,400만 원이에요. 그치? 2,400만 원 중에 임직원 카드 긁은 게 얼마? 300만 원이죠. 자동 나와 있네. 그치?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에 3만 원 초과하는 접대비가 얼마? 1,700만 원이죠. 1,700만 원이고 임직원 카드 긁은 게 200만 원. 자동으로 나와 있으면 건들 필요는 없지만 자동으로 안 나와 있으면 우리가 넣어줘야 됩니다. 됐나요?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100% 맞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돼. 됐을까요? 6번은 개인적 경비하고 증빙불비 접대비 쓰는 건데 해당 사항 없죠, 지금. 그러면 접대비 계정 금액이 전체적으로 5,625만 원이고 사적 사용 경비라든가 증빙불비 없고 그래서 접대비 해당 금액이 5,625만 원인데 이 중에 신용카드 등 안 쓴 거 얼마? 500이죠, 500. 500. 접대비 조정 갑질가 보시면 접대비 해당 금액 5,625만 원 중에 신용카드 등 안 쓴 미사용 접대비가 500만 원이고 빼면 차감 접대비 해당 금액이 5,125만 원이고 기본 한도가 3,600만 원, 일반 수익금의 한도가 870, 특정 수익금의 한도가 15만 원. 다 더하면 세법상 접대비 한도는 4,485만 원이고 문화접대비가 있는데 여기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내가 직접 넣어줘야 돼요. 문화접대비는 없고 그러면 접대비, 차감 접대비 해당액이 세법상 한도보다 640만 원이 초과해서 초과한 금액은 무슨 불산임? 송금불산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저장하시고 왼쪽 상단에 조정 등록 눌러서 조정할 게 두 개 나왔죠. 그지? 접대. 접대비,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 500만 원은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이출 접대 접대비 한도 초과에 640만 원은 한도 초과했으니까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이출 됐을까요?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장하시고 종료하시고 5번 불러오는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이용해서 모두 전자에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 및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당기순이익, 입금산입 총액, 기부 한도 초과액, 공제 가능 2월 결성금, 소득공제 총액이 5천만 원인데 그중에 최저한세 대상 소득공제 금액은 3천만 원이고 단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500만 원인데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중간이납세액은 500만 원, 원천납부세액은 25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 법인조정2에 세액계산 및 신고서에서 법인세 가대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져서 당기순이익이 20, 503, 230 입금산입 및 송금물산입이 1,345만 원, 송금산입 및 입금물산입은 없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45만 원, 2월 결손금이 1,500만 원. 그 다음에 소득공제. 지금은 넣을 때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든 다 넣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공제 얼마 넣어줘야 돼? 5천만 원 넣어줘야 되죠. 최저한세 적용 대상까지 포함해서 5천만 원. 그 다음에 여기 17번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세액도 500만 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500만 원. 최저한세 적용대회 공제 감면 세액은 없고요. 기납부세액의 중간이납세액이 500만 원. 원천납부세액이 25만 원. 넣었을까요? 여기까지 넣고 저장. 지금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든 적용 제외든 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18번에 차감세액이 감면후세액이라고 얘기해요. 18번에 차감세액이 무슨 세? 감면세.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 감면 다 빼고 나서의 세금. 최저한세 조정 전에는 18번의 금액이 감면세액이고 최저한세 조정하고 나서는 최저한세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작성하고 나서 저장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뭐가 안 움직이지?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가셔서
지금 뭐 컴퓨터가 좀 잘 안 돼. 왜 그러지? 가셔서 불러오기. 불러오기 하시고,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감면후 세액의 23번의 차감세액이 최저한시 적용대상 조정하면 다 빼고 나서 세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부득서를 작성한 게 아니다 보니까, 예, 자동으로 안 불러와지는 거 있어요. 예, 비과세 소득은 없고, 지금 소득공제 안 불러와졌죠? 소득공제 얼마 넣어줘요? 지금은 여기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까지 다 넣는 겁니다. 5천만 원 넣고, 그 다음에 21번과 22번의 감면세액과 세액공제는 다 최저한세 적용 대상입니다. 그래서 21번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500만 원. 그래서 차감세액 1194만 323원이 법인세 가표 18번의 차감세액과 우선 같아야 되고요. 같고, 그 다음에 이 금액이 최저한세에 미달하는 금액은 조정해서 공제를 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최저한세는 감면전 가세표준의 7%인데 감면전 가세표준을 구하기 위해서 더해줘야 되는데 안 더해진 거 있으면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한세 적용대상 특별비용 감면 후 세액 구할 때 빼준 최저한 적용대상 특별비용 최저한 적용대상 비과세 소득 최저한 적용대상 입금불상입이나 송금산입 최저한 적용대상 소득공제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지금 최저한세 적용대상 소득공제 있죠. 소득공제가 얼마 있어요 여러분들? 5번 자료에 3천만 원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더한 감면전 가세표준에 7% 하니까 최저한세가 1395만 8226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에 201만 7903원 미달하니까 이 금액은 공제 감면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저장하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감면세액 얼마 중에 500만 원 중에 201만 7,903원을 뺀 얼마만 298만 2,097원만 공제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 금액을 법인세 가표 및 세액조정 계산서의 17번 최저 적용해서 공제 감면세액에 500만 원이 아니라 2982097 2982097 하시면 1395만 8226원이 나오고 요 금액이 최저한세 조정하고 나면 최저한세 금액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저장하시고 분납세 계산 범위액이 870만 8226원인데 이게 얼마 초과해야지만 1000만 원 초과해야지만 분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분납하는 경우에 1000만 원 초과했을 때 48번에 클릭하면 왼쪽 하단에 분납할 세 뜹니다. 그거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데 1000만 원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분납이 안 되고요.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해서 88회 기출문제 법인세 실무가 다 끝났습니다.